1973년 칠레 군사 쿠데타는 칠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1973년 9월 11일 발생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당시 좌파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정부를 전복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경: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 1970년에 칠레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자 대통령인 아옌데는 칠레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토지 개혁, 은행 및 구리 산업, 국유화와 같은 급진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미국과 보수적인 칠레 엘리트 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CIA를 통해 아옌데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 아옌데 집권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식량 및 필수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보수 야당과의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쿠데타 발생. 날짜 1973년 9월 11일. 칠레 군대, 해군, 공군, 경찰이 협력해 아옌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수도 산티아고의 라 모네다 대통령궁이 공군에 의해 폭격되었고 결국 아옌데는 대통령궁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자살설과 타살설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자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피노체트 군사 정권 1973년 199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피노체트는 잔혹한 독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했으며 수천 명의 정치적 반대파를 체포, 고문, 실종 또는 살해했습니다. 칠레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피노체트 정권 동안 약 3,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망명을 떠났습니다. 경제정책. 피노체트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국제적 영향. 이 쿠데타는 미국 정부, 특히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은 쿠데타 이전부터 CIA를 통해 아옌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기 미국의 반공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칠레 민주화와 이후 1988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가 패배하면서 칠레는 1990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군사 독재 시기 동안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노체트는 퇴임 후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과정에 직면했지만 생전에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 쿠데타의 전개 과정. 군대의 조직화. 쿠데타는 칠레 군부 내에서 오랜 기간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칠레군 사령관이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원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데타 직전 극적으로 합류하여 이를 주도했습니다. 쿠데타에는 칠레군, 해군, 공군, 경찰 카라비네로스 등 모든 주요 치안 및 군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라 모네다 대통령궁 공격. 1973년 9월 11일 아침 군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아옌데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아옌데는 이를 거부하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궁은 칠레 공군 전투기에 의해 폭격되었고 이후 군인들이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아옌데는 대통령궁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으며 사망 당시에는 AK-47 소총을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총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선물받은 것이었습니다. 대중저항 진압. 쿠데타 당일과 이후 며칠간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와 아옌데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지만 군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산티아고의 국가경기장은 임시 감옥 및 고문소로 사용되었고 수천 명이 이곳에 구금되었습니다. 피노체트 정권의 특징. 정치적 탄압. 피노체트 정권은 국가 재건을 명분으로 삼아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밀 경찰 조직인 DINA 국가정보국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 고문, 살해하거나 실종시켰습니다. 이 시기 칠레는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실종자라는 용어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 피노체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독재 정권들과 협력하여 오퍼레이션 콘도르라는 초국가적 탄압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작전은 공산주의자와 좌파 활동가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CIA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개혁과 시카고 보이즈. 피노체트 정권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칠레 학자들인 시카고 보이즈의 조언을 받아들여 급격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유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확대였습니다. 이는 초기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실업률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라는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3. 미국의 역할. 닉슨 정부와 CIA. 당시 미국은 칠레를 소련의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간주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아옌데 정부를 경제적으로 목조르라고 명령했으며 CIA는 쿠데타를 준비하는 칠레 군부를 물밑에서 지원했습니다. 디스클로저 비밀 문서 공개. 2000년대 들어 미국 정부는 CIA와 백악관이 칠레 쿠데타 및 피노체트 정권의 포갑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피노체트 쿠데타를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4. 인권 유린의 규모. 희생자 수. 1973만 1990년 동안 피노체트 정권 아래 약 3,000명이 학살당하거나 실종되었고 약 4만 명이 고문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고문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망명과 디아스포라. 약 10만 명 이상의 칠레인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럽, 특히 스웨덴, 프랑스, 쿠바, 멕시코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5. 칠레의 민주화와 피노체트 이후. 1988년 국민투표. 국제적 압박과 국내 반발로 인해 1988년 피노체트 정권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56%의 국민이 피노체트의 연임을 반대했고 이는 민주화로의 전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의 진상조사. 1990년 피노체트 퇴임 이후 칠레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군사정권의 인권 침해를 조사했습니다. 1998년 피노체트는 영국 방문 중 스페인의 아우구스토 가르손 판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칠레로 송환되었습니다. 피노체트의 죽음. 피노체트는 2006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생전에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칠레 사회에서 깊은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6. 칠레 역사에서의 의의. 기억과 치유. 오늘날 칠레는 군사 독재 시기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의 메모리아 박물관을 운영하며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노체트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과 그를 비판하는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은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7. 아옌데 정부의 마지막 순간. 아옌데의 저항 연설. 쿠데타 당일 아옌데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 라디오 마가야네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남겼습니다. 이 연설은 그가 민주주의와 칠레 국민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으며 그의 가장 상징적인 유산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연설에서 아옌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칠레를 사랑하며 내 모든 생애를 국민의 복지에 바쳤습니다.
칠레 국민들이 살아남고 더 나은 날들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길 것입니다. 대통령궁 내부의 마지막 장면. 아옌데는 대통령궁 안에서 최후까지 저항했으며 직접 무기를 들고 동료들과 함께 군부의 공격을 맞섰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궁 내부에서 사망했는데 칠레 정부와 독립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거나 군부의 손에 처형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 쿠데타 이후 칠레 사회의 변화. 정치적 독재 체제. 피노체트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헌법은 피노체트 정권의 권력을 합법화했으며 이후 칠레의 정치적 구조에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헌법은 군사 정권 시기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칠레의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억압과 검열. 피노체트 정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으며 많은 신문과 방송 매체가 폐쇄되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도 탄압을 받았고 좌파 정당들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칠레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고 독재 정권의 통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변화. 피노체트는 교육 시스템을 탈중앙화하고 민영화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칠레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켰고 현대 칠레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화는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받았으며 독재에 반대하는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이 망명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9. 쿠데타와 라틴 아메리카 냉전 구도. 미국의 반공 정책. 쿠데타는 냉전 시기 미국의 반공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쿠바 혁명 1959년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 정권의 확산을 차단하려 했으며 칠레 쿠데타는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CIA는 쿠데타 이전부터 칠레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FUBELT라는 비밀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아옌데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으로 군사 쿠데타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의 배경. 쿠데타 이후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른 군사, 독재 정권들과 협력하여 좌익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의 정권과 협력하여 좌익 인사들을 국경 너머에서도 체포, 고문, 암살하는 초국가적 작전이었습니다. 10. 칠레 민주화 이후의 정의 구현 노력. 피노체트의 체포와 법적 책임. 피노체트는 퇴임 후에도 상원의원 직위를 유지하며 법적 면책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8년 영국 방문 중 스페인의 판사에 의해 국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독재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국제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피노체트는 칠레로 송환되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칠레는 민주화 이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군사 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를 조사했습니다. 피해자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권 유린의 실체를 밝혀내고 일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군부와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정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 1980년 피노체트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은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칠레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새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쿠데타와 군사 독재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칠레 국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1. 국제사회에서의 교훈.
민주주의와 쿠데타의 위험성. 1973년 쿠데타는 군사 개입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로 간주됩니다. 이는 냉전 시기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외부 개입이 한국과의 정치 체제를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